네, 오늘은 중앙대 편입 커트라인과 경쟁률 분석을 해볼 텐데요. 24학년도 편입학 모집 요강은 12월 둘째 주 정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23학년도 모집 요강 기준으로 하면서 살펴보게 될 거고, 지금이 이제 8월인데 8월까지 큰 공지사항이 없다면 23학년도 기준 그대로 전형 요소나 서류 제출 이런 방식들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각 학과별 모집 인원은 24학년도는 그 24학년도 최종 모집 요강이 나와야 그때 알 수 있는 거고요. 학사는 이제 거의 변함이 없을 거고, 일반 편입은 이제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작년과 최근 3년을 지켜보면 추이를 봤을 때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3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입학하신 분들부터 좀 바뀐 부분은 서류를 좀 간소화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교 같은 보통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전적대의 성적 증명서나 수료 증명서 같은 것을 보통 우편으로 등기 우편으로 보내게 되는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23학년도부터 온라인으로 PDF 파일로 업로드를 했고요.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는 다른 학교들도 온라인 입력을 하는 학교는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똑같이 온라인으로 입력한다. 대신 여기 성적증명서나 학력증명서를 PDF로 낸다라는 부분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간단하죠. 굳이 우체국 갈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시험 과목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과대학, 창의 공과대학, 소프트웨어대학이 공업수학에서 이제 수학으로 바뀌고, 수학과도 수학을 본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고, 좀 내려보면 학과에 대한 설명도 쭉 있고요. 산업보안학과는 인문계와 자연계 특성이 합쳐진 학과다. 이제 과를 아직 못 정하신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리플렛도 있지만 홈페이지 가셔서 4년 동안 배우는 과목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과목들을 좀 자세히 보시고 학과 설정을 미리미리 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원서 접수할 때는 한 1 정도의 학과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원서를 쓰는 게 좋고, 1, 2, 3지망이 같은 단과대학이 아니라 다른 단과대학으로 정해놓으면 좋겠죠. 커트라인 때문에 1, 2, 3지망을 정해놓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요. 우선 전형 방법 먼저 보면, 지금 중앙대 같은 경우는 우선 선발이 있고 일반 선발이 있거든요. 이제 우선 선발은 5급 공무원 통과자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해당되는 부분들은 아니어서 일반 선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선발만 면접이 있고 나머지는 면접이 없다. 그리고 필기고사가 1단계 100%, 1단계 합격자만 이제 서류를 제출하는 거고요. 2단계에서 서류 평가가 이제 40, 1단계 성적이 60% 들어가는데 서류 평가는 약간 자기소개서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랑 전적, 대학, 성적 증명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부분이고요. 지원 자격은 66학점, 4학기 이수하고 66학점 이상 취득하시면 되고요. 다른 학교 68을 요구하는 학교들도 꽤 있기 때문에 68학점 정도 갖고 계시면 거의 모든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 편입 기준인데 여기 학사학위 과정 중 70학점 이상 이수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학사학위 신청했는데 학사학위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점 문제를 하시는 분들은 일반 편입 지원하려면 전문 학사학위가 나와야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는데, 학사학위를 신청했기 때문에 사실 학위는 없는 상태거든요. 140을 못 채웠을 때. 그런 경우 140 못 채웠지만 70학점 이상 있으면 지원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집 인원은 중앙대는 일반 편입을 꽤 많이 모집하는 학교예요. 학사 편입은 계속 88명 정도 나와있죠. 88명 정도 계속 뽑고 있고, 올해도 그 정도 뽑을 거고요. 일반 편입은 23학년도에 476명 뽑았는데 22년도에는 443명, 21년도에는 360명 이렇게 뽑았었어요. 그래서 경쟁률도 이제 21년도에는 21대1 정도, 22년도에는 17대1 정도, 23학년도에는 15대1 정도였거든요. 전체 경쟁률이 이제 모집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내려간 거고, 최근 3년간 지원 인원은 이제 비슷한 수준인데 이제 모집 인원이 늘어나서 경쟁률은 낮아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친절하게 시험 시간, 날짜 이런 게 다 나와 있죠. 영어, 인문계 보통 영어를 보고, 자연과학대학에서는 물리화학, 생물 보는 학과들이 있고, 나머지는 공업수학 이렇게 보고, 실기를 보는 체육학과. 일정 12월 보통 둘째 주 정도에 원서 접수를 해서 1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이렇게 주말에 필기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안성 캠퍼스에서도 보는 이제 학과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보셔야 되고,
여기 일반 편입 보면 각 단과대학별로 보는 시간을 나눠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나눠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전형료는 8만원 정도 한다고 특별한 건 없고요. 네, 우선 선발 모집 여부는 모든 과에서 뽑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뭐 공공인재학부 전시, 국제학과, 경영학과, 산업보안학과에서 뽑는다 인문계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우선 선발만 면접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 보면 뭐 안성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은 이제 또 안성에서 볼 테고 우선 선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급 선발 시험이나 이런 데서 합격하신 분들 회계사 시험 변리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네, 우선 선발한다 보시면 그런 인원은 많지는 않고요. 1단계에서 5배수 통과시켜서 이 5배수에 해당되는 분들은 서류를 내야겠죠. 네, 서류평가 우선 응시 과목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단과대학교는 아니다. 영어는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지만 편입 영어란 얘기고 40문항 리스닝 없는 편입의 영어를 본다. 그 다음에 공업수학을 보는 과들 30문항 보고 나머지 물리화학 생물도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네, 학교 1, 2학년에 대한 내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PDF로 내라. 이 두 개면 압축을 해서 내야겠네요. 한 개 PDF 파일로 업로드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내시면 되고 네, 어쨌든 서류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성적에 대한 성적증명서 내 학력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니까 학력증명서는 일반 편입 4년제 대학이신 분들은 수료 증명서를 내시는 거죠. 학점은행제 하시는 분들은 전문학사 뭐 학위증명서 이런 걸 낸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학사도 뭐 똑같고요. 모집 인원만 다르고 서류평가에 대한 얘기를 요강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학업 계획 및 동기, 전공 적합성, 학업 관련 활동 및 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이제 추가 서류는 희망자 한해서 본인의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있다면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학과에 따라 이게 뭐 종류가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 도움이 될 만하다라는 서류가 있으면 네, 제출하면 되겠고 제출 서류 내에 부모의 신상 관련 것들은 기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모집 요강 뒤쪽에 가보면 인정 학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졸업 학점이 보통 다 132학점이네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45학점이 전공 학점으로 이수가 돼야 되는 거고 편입한 학생분들은 절반인 66학점을 인정해준다. 이렇게 요강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60몇 학점 중에 45학점이 전공학점을 이수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수업을 2년 동안 듣고 졸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편입한 사람들은 교양 과목 이수 기준을 면제한다. 그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이 전공학점만 맞춰서 하면 나머지는 뭐 일반 선택이나 교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전공학점만 맞추면 졸업이 된다.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졸업인정제라 그래서 영어 능력에 대한 부분들 공인영어 성적이 있어야 졸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영어 영문은 뭐 토익 기준으로 750죠. 경영이 700. 이 정도 점수는 뭐 어차피 취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큰 의미는 없어 보이네요. 네, 경쟁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 아까 말한 대로 최근 3년간 모집 인원이 늘어나서 이제 전체 경쟁률 조금씩 줄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23학년도 편입학 경쟁률이에요. 중앙대. 그래서 뭐 대부분 비슷한 경쟁률을 보이는데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역사학과랑 철학과를 조금 이제 인문대학에서는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영학. 그러니까 이제 단과대학이 크게 경영경제대학, 그다음에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단과대학 기준으로 보면 커트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단과대학 안에서 이제 커트라인이 높은 학과들이 이제 있는 건데, 인문대학에서도 전체적으로는 뭐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서 커트라인이 낮지만 이 안에서 이제 영어영문학과는 높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안에서도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나 이런 학과들은 커트라인이 부동산학과 좀 높게 형성이 되는 부분이 뭐 경영경제대학은 대부분의 커트라인이 높지만 뭐 응용통계나 광고 홍보 이렇게 눈에 띄게 조금 높았던 학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좀 중앙대가 학교 레벨도 괜찮고 이제 학교를 꼭 가고 싶다라고 해서 커트라인이 낮은 학과를 많이 상담을 하고 물어보는데 역사 철학 사실 지금 23학년도 컷 경쟁률을 보면 지금 철학과가 제일 높았거든요. 40대 1로. 근데 이제 커트라인을 보면 그래도 역사나 철학, 역사학과나 철학과가 평균 3개년을 보면 커트라인이 무릎 정도 아니면 무릎
그룹 이하, 최하 이렇게 형성됐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는 모집 인원에 따라 역사 철학이 또 많이 몰리면 커트라인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중앙대는 최근 3년이 그렇게 형성이 됐고 모집 인원도 요 정도 수준, 4명 2명. 올해도 뭐 요 비슷한 수준으로 뽑는다면 낮은 과를 찾는 학생들한테는 무난하게 선택이 괜찮은 학과다. 그리고 뭐 러시아나 중국 문학도 괜찮아요. 여기도 이렇게 높은 커트라인이 형성된 학과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내가 중앙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이제 편입학을 해서 이제 2년도 학교를 다녀야 되고 평점을 또 잘 맞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겠죠. 무조건 간다고 답은 아니고, 또 뭐 좋은 대학의 취업률은 높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쨌든 그 학과에서 상위 10% 정도에 들어야 그 학과의 취업률이 나랑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 학과 취업률이 높다고 해도 내가 거기 안에서 상위 10%에 들지 못하면 내가 있는 학과 취업률이 높아도 나랑은 관계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물론 원서 쓸 때는 그쵸, 사람 마음이 들어가고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종합적으로 그래서 미리미리 학과를 좀 1, 2, 3지망을 정해놓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경영학과,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는 모집 인원이 항상 많이 뽑거든요. 30명 내외 계속 뽑고 있고, 경쟁률은 모집 인원, 이제 지원 인원은 많지만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무난한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영학과 같은 경우도 지금 23학년도가 21대1 정도고 22학년도가 17대1, 21학년도가 21대1 계속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을 잠깐 볼까요? 제가 이제 이거 학교에서 직접 공개하진 않기 때문에 점수를 아주 상세히 공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요게 커트라인 순으로 정렬을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응용통계나 이번 해 같은 경우는 응용통계나 영어 영문 이런 데가 이제 제일 커트라인이 높았고, 우리가 경영학과 얘기를 했었죠. 아까 역사학과랑 철학과 얘기했었고,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여기 중상단에 위치해 있지만 이 점수는 이제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이기 때문에 문 닫고 들어간 점수, 추가 합격은 제외된 점수예요. 그래서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에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까지 따지면 문 닫고 들어간 점수는 모집 인원이 좀 적게 뽑는 학과보다는 좀 더 낮아질 수 있죠. 그래서 문 닫고 들어간 점수까지 추가 합격까지 포함해서 감안을 해보면 경영학과는 한 중간 정도의 커트라인에 위치할 수 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경계열이나 경영학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영학과 중앙대에서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물론 이제 모의고사 점수 같은 거를 또 종합적으로 계산해봐야 되고, 이제 중앙대 위로 빠질 수 있는 학교들의 모집 인원 이런 걸 또 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긴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중앙대만 보고 딱 원서를 쓰는 거는 약간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은 중앙대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른 학교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